몇 억을 벌게 해준 매매법 정보들. 매일 많은 영상들이 유튜브에 쏟아지고 있는데 막상 현실은 영상처럼 수익이 나지 않거나 지표팔이로 이어질 뿐, 실제로 내 계좌를 우상향시켜줄 진짜 꿀팁은 찾기가 어려워졌죠. 특히 뜬구름 잡는 저런 영상의 가장 큰 문제는 조회수에 눈이 멀어 검증이 안 된 방법마저 진짜처럼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해보지도 않은 걸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평범한 제가 68억을 벌게 해준 저만의 매매 방법을 쉽게 풀어보려 합니다. 인증부터 할게요. 집분한도 230억을 청산당하고 다시 7년 동안 이 방법으로 68억을 복구했습니다. 보시는 블로그 글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매매할 때 보는 차트인데요. 저는 캔들, 거래량, 지지저항, 패턴 이렇게 4가지를 주로 체크하고 4가지 루틴으로 매매를 시작합니다. 첫째, 큰 추세 파악. 둘째, 단기 추세 파악. 셋째, 지지저항 체크. 넷째, 거래 시작입니다. 먼저 최근 거래량이 많은 이더리움으로 제가 거래를 해볼게요. 여기선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봐주시고 거래 종료 후 예시 차트 보면서 아주 쉽게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4시간봉 큰 추세 파악입니다. 보시면 고점을 찍고 박스권이 형성돼 있는데요. 여기서 꼭 같이 봐야 할 건 거래량과 캔들 모양입니다. 박스권 하단 후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다 할 거래량도 없이 오르고 있고, 상단 터치 후 하락할 때도 큰 볼륨 없이 하락하는데 여기까진 이렇다 할 추세가 없었고, 이후 여기 박스권 상단을 터치할 때 거래량이 같이 터지고 윗골이 달고 내려온 걸 보니 이때 가격 상승 대비 매도 압박이 너무 강해서 4시간 봉에선 하락 추세 전환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스권 하단 터치 후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때 매수 볼륨이 그나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윗골이 달고 힘없이 올라가죠. 계속 거래량 없이 윗골이 달고 올리는 걸 보면서 매수 심리가 죽었다고 판단 후 4시간 봉 차트에서 저는 하락 관점으로 완전히 컨펌을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15분 봉 차트를 보면서 매매해 볼게요. 상승하다가 박스권 돌파하는 척 하지만 거래량이 거의 없었고, 이후 가격이 떨어질 때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하는 걸 보고 하락이 가속될 것으로 보여 이더리움 89개 숏으로 진입, 손절은 지지선 위로 잡아두고 거래해 보겠습니다. 저는 움직임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5분봉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계속 하락으로 보이지만 타임프레임을 짧게 보고 진입했기에 저는 4550에 지정가 액절을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해둔 익절 라인은 정확히 지켰습니다. 방금 거래한 걸 보시면서 이게 뭐지?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보통 매매할 땐 RSI, MACD, 볼린저 밴드 등 어조 지표를 많이 봐오셨을 거고, 이런 지표 매매는 타점을 직관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반면 제 매매 방식은 차트를 해석하고 타점을 잡는 거라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지표를 보긴 하는데 말 그대로 보조용이지 절대 이걸로 진입 기준을 잡지 않습니다. 지표는 우인성이 강하고 선행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건 캔들, 거래량 뿐이라 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시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정자 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이렇다 할 거래량 없이 가격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죠. 계속 윗골이 달면서 올라간다는 건 지속적으로 매도 압박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언제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윗골이 달고 거래량이 터졌죠. 이때 양봉 음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을 잘해야 돼요. 몸통보다 윗꼬리가 더 길다는 건 저만큼 롱물량이 들어와서 올렸지만 그 이상으로 숏포지션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롱으로 100을 상승시켰는데 다시 저만큼 빠지려면 이걸 다 흡수하고 숏에서 2, 300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즉, 저 캔들 양상인 선, 롱보다 숏이 두세 배 많았다고 심리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여러분이 롱을 치려고 대기하다가 가격 올라서 타볼까 하는데 갑자기 저렇게 압력을 받고 가격이 빠지는 걸 보면 롱을 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숏 잡을까 하고 관점을 채게 되실 겁니다. 바로 이런 심리가 추세가 나오면 완성으로 계속 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과 캔들을 보고 매매 시 제일 좋은 건 손익비를 좋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건데, 이때 저런 복마담하는 걸 받고
우리가 손절을 윗꼬리 위로 잡고 슛을 잡았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하락 파동을 먹었다면 손익비는 1대5 정도로 잡고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추세 전환점이 보이면 진입을 준비하고 이후 거래량과 캔들의 본마감 체크고 그때 타점을 잡고 포지션을 진입한다는 거죠. 익절은 지지저항 그리고 거래량을 보고 판단하는데요. 여기서 슛을 잡고 홀딩하다가 이때 매도 거래량이 2번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여기서 밑꼬리를 달고 어느 정도 매수 볼륨이 나와줬는데 여기가 원래 지지선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선 포지션을 홀딩하는 게 아니다. 이때다 털거나 부분 익절로 일부만 홀딩하면서 거래하는 쪽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 캔들 2개만 제대로 볼 줄 알면 지표 매매랑 다르게 손익비가 무조건 1대3 이상은 나오는 자리를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말은요, 내가 시드다 1000만원인데 손절 10, 익절 30짜리 자리에서 10번 중 7번을 쳐도 20만원은 먹는다는 겁니다. 승률 30%만 나와도 거래량 캔들 보고 진입 시엔 선행주자로 매매가 가능해서 후행성 지표 매매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고 이게 제가 매매하며 누적 수익을 쌓을 수 있던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이때도 거래량이 크게 없이 상승하다가 매수 볼륨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지만 윗꼬리를 계속 달면서 힘없이 올라가는 걸 보면 찐 상승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여기 봄에서 상승하려는 볼륨보다 슛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기서 매수 심리가 확 죽어버려서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터진 이 캔들 보마감 체크 후 손절은 꼬리 위로 잡고 슛을 들어갔다면 똑같이 익절을 1대3 이상으로 가져가서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롱도 똑같습니다. 이때부터 거래량 없이 상승을 했지만 잘 보면 밑꼬리를 달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승하면서 계속 롱 치는 사람이 붙는 걸로 1차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여기서 시혹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아래로 내리꽂히면 아까와는 반대로 밑꼬리를 달고 다시 말아올린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매수 심리가 살아 있었다는 건 사람들이 저점으로 보고 매집 중이었던 거고 그때 가격이 빠지니 이걸 오히려 주어야겠다고 판단해 이런 영상이 나오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여기서 복마감한 거 체크 후에 롱 진입을 하고 손절은 꼬리 밑으로 잡았다면 위에 상승파동은 전부 다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에 캔들, 거래량 선행지표를 해석하고 매매했을 때의 메리트인데 제가 230억을 잃었을 땐 오히려 기술적 분석에 집착했지만 오히려 시장의 본질을 이해하는 쪽으로 매매법을 바꾼 결과 7년간 다시 68억을 복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고요. 보조지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놓친 건 없는지 참고하는 용으로만 쓰고 타점의 기준은 거래량, 캔들만 보면서 매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매매 방식 역시 손절을 나가기도 하고 솔직히 100번 거래 시엔 절반총도 맞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거래량, 캔들이란 선행지표를 보고 차트를 해석 후 거래하는 게 습관화된다면 지표 매매와 다르게 손익비가 1대3 이상 나오는 자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타점 잡을 때 지표가 편하다고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제가 하고 있는 이 매매 방식을 꼭 같이 대입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매 방식은 시장의 흐름을 읽고 심리를 파악하고 그러면서 타점을 기다리다가 진입하는 선행지표 매매 방식입니다. 물론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해석 방식, 매매 방식 중 일부만 쉽게 풀어드린 거고 수집까지 해석 방법과 응용 방법 등 알려드리지 못한 게 아주 많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차근차근 더 풀어나가 볼게요. 구독해주시면 제가 가진 노하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아래 고정 댓글에 제 관점을 공유하는 텔레방 링크도 함께 남겨둘 테니 꼭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우주였습니다.